어제까지 매일 걸었던 당신, 내일부터는 절대 걷지 마세요. 73세 김명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의사 40년 경력에 처음으로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던 할머니의 무릎 연골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MRI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됐나요?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5km씩 걸었을 뿐인데. 저는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의사 생활 동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께 생명이 달린 경고를 드립니다. 매일 걷기가 당신의 척추를 망가뜨리고 무릎을 파괴하며 심장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이 아닌 40년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걷기의 위험성과 함께 노년기에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노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공개될 노년 건강에 숨겨진 진실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가 노인에게 위험한 5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의사가 되고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데 왜 관절이 이렇게 아픈가요? 우리는 평생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 하루 만보가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건강책에서도 걷기를 최고의 운동으로 추천했죠.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이 오래된 상식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관절 질환 중 무려 70%가 잘못된 걷기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매일 과도하게 걷기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20대의 몸과 7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죠. 이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관절은 과도한 충격에 취약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무릎과 발목, 그리고 척추입니다. 이 부위들은 걸을 때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부위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의 관절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대부분 심하게 마모되고 얇아져 있으며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관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0대 때 우리 무릎 연골은 약 4에서 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그 두께가 2mm 이하로 줄어듭니다. 관절액의 생성도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죠.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의 쿠션 역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5,000에서 1만 보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 발걸음마다 체중의 1.5배에서 2배의 충격이 관절에 전달됩니다. 젊었을 때는 두꺼운 연골과 풍부한 관절액이 이 충격을 흡수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그런 보호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종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중요시해서 20년 넘게 매일 아침 만보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세가 되면서 극심한 무릎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걸었을 뿐인데 이제는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오히려 운동을 안 했던 친구들보다 제 무릎이 더 안 좋아요. 이종철 할아버지의 무릎을 MRI로 촬영해 보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는 상태였죠. 무릎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완전히 마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적인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 걷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매일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그것도 평평한 바닥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걸으세요. 그리고 수영이나 자전거와 같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바꾸세요. 처음에 이종철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덜 걸으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결국 제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잘못 알고 있었네요. 노년에는 오히려 덜 걷는 게 더 건강할 수 있다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만보 걷기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권해드립니다. 매일 걷지 마세요.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로 걷기 횟수를 줄이세요. 딱딱한 보도블록 대신 부드러운 흙길이나 잔디밭에서 걸으세요. 걷기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무리한 속도 대신 편안한 페이스로 걸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걷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성이 향상되며 관절 수술의 위험도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일 걷기가 노인의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걷기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우리는 평생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경우 매일 과도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심장과 혈관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65세가 넘으면 심장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혈관은 경직되어 젊었을 때보다 혈액순환 효율이 30에서 40% 떨어집니다. 심장이 한번 뛸 때 내보내는 혈액량도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장시간 걷기를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경사진 길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걷기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6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근처 산책로를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흉통과 호흡 곤란을 느끼고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영호 할아버지는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였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가 평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점입니다. 박 할아버지, 평소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서 더 놀랐어요. 제가 매일 걸었으니 심장은 튼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다니. 심전도와 추가 검사를 해보니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걷는 과도한 운동이 이미 노화된 심장에 무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가 걷던 산책로는 경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의학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매일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박영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매일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3일 한 번에 30분 이내로 걸으세요. 그것도 평평한 길에서만 걸으시고 경사진 곳은 피하세요. 그리고 꼭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선생님,
제가 심장 건강을 위해 20년 넘게 매일 걸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오히려 해롭다니요. 저는 점점 더 노화되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운동만큼 중요하다는 것도요. 박 할아버지는 퇴원 후 제 조언을 따랐고 6개월 뒤 검진에서 심장 기능과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더 이상 걷기 후 피로감과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심혈관 건강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매일 걷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는 것은 피하고 기온이 적당한 낮 시간에 걸으세요. 경사진 길이나 계단이 많은 코스는 피하고 평평한 길을 선택하세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걷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걸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걷기는 노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실 테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매일 장시간 걷기와 같은 운동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면역 체계는 이미 자연 노화로 인해 약 30에서 40% 정도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면역 세포의 활동이 더욱 둔화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2시간씩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감기와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저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자꾸 아프죠?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보다 더 자주 아파요. 김순자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매우 낮았고 염증 지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이미 노화된 면역 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순자 할머니가 새벽에 걷기 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미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운동 스트레스가 더해지니 면역 체계가 더욱 약화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매일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 40분 이내로 걸으세요. 그리고 새벽이 아닌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걸으세요. 운동 강도도 조금 낮추셔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처음에 김순자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운동을 덜 하면 건강이 더 좋아진다고요? 맞습니다. 노인에게는 과도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의 빈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걷기 횟수와 시간을 줄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1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염증 지표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운동을 줄였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감기도 안 걸리고 체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운동의 힘입니다. 노인에게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 관리를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매일 걷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의 운동은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운동하세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걸으세요.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일 걷기는 노인의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많이 보는 응급실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노인의 낙상 사고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낙상 관련 사고가 7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걷기 운동 중에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바로 매일 걷기가 노인에게 위험한 네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과도한 걷기로 인한 피로와 근력 저하, 그리고 균형 감각 상실이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65세가 넘으면 근력은 30대 때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균형 감각도 크게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장시간 걷기를 하면 근육에 과도한 피로가 쌓이고 이는 보행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제 환자 중 73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5km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걷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셨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매일 걸어서 다리 힘이 좋은데 왜 갑자기 넘어졌을까요? 검사 결과 이영수 할아버지는 과도한 걷기로 인한 근육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두 번째 걷기를 하셨을 때는 이미 근육이 피로한 상태였고 이것이 균형 감각과 보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었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4개월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노인의 골절은 젊은 사람과 달리 회복이 매우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저는 이영수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매일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에 한 번만 걸으세요. 그것도 오전 시간에 햇빛이 충분할 때 걸으시고 저녁이나 밤에는 걷기를 피하세요. 그리고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처음에 이영수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걷기가 균형 감각을 높여준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니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걷기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지만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근육 피로를 누적시켜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근육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매일 걷기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재활 과정에서 제 조언을 따랐고 퇴원 후에는 걷기 횟수를 줄이는 대신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 할아버지의 근력과 균형 감각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훨씬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어요. 전보다 걷는 시간은 줄었지만 오히려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매일 걷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 30분 이내로 걸으세요. 매일 2번 걷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만 걸으세요. 저녁이나 밤 시간에 걷기는 피하고 햇빛이 충분한 오전에 걸으세요. 걷기만 하지 말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병행하세요.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실시하세요. 그리고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피하고 평평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근력이 강화되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걷기가 노인에게 위험한 5번째 이유는 바로 과도한 걷기가 노인의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뼈 건강을 위해 걷기가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걷기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뼈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뼈는 어떻게 변할까요? 65세가 넘으면 뼈 밀도가 젊었을 때보다 약 30% 이상 감소합니다. 뼈의 미세 구조도 약해지고 골절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장시간 걷기는 오히려 약해진 뼈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미세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조언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총 2시간 가까이 걸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걸까요? 검사 결과 박영자 할머니의 척추에 미세골절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약해진 뼈에 매일 장시간 걷기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 것입니다. 할머니는 평평한 길만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미세한 충격도 약해진 뼈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과도한 운동이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증가하면서 뼈 형성보다 뼈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박영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매일 걷지 마시고 일주일에 3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으세요. 그리고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특히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의아해하셨습니다. 운동을 덜 하면 뼈가 더 튼튼해진다고요? 네, 노인의 뼈 건강은 얼마나 많이 운동하느냐보다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걷기보다는 적절한 걷기와 근력 운동의 조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걷기 시간을 줄이고 대신 앉았다 일어서기와 같은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할머니의 뼈 밀도가 약간 증가했고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걷기를 줄였는데 오히려 뼈가 더 튼튼해졌어요. 이제는 통증도 거의 없고 몸도 훨씬 가벼워요. 이것이 바로 적절한 운동의 힘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 단순히 많이 걷기보다 적절하게 걷고 근력 운동하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매일 걷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딱딱한 보도블록보다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부드러운 지면에서 걸으세요. 단순한 걷기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이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 통증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활동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걷기가 위험한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관절 손상 위험, 심혈관 건강 위협, 면역력 약화,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뼈 건강 악화까지.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걷기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6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변화를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걷기를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이 관절과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걷기 시간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1시간씩 걷는 것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걷기 장소를 선택하세요. 딱딱한 아스팔트나 경사진 길보다는 평평하고 부드러운 흙길이나 잔디밭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넷째,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은 노인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영, 자전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운동 후 적절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것은 노년기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동 날과 휴식 날을 번갈아 가며 계획하세요. 이 5가지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매일 만보 걷기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건강한 걷기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